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경북의사회가 동성로에서 정부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대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폄훼로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유지를 결정한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거듭 사과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에 이어 야당의 공세도 거셉니다. 장기공원 개발을 주도해온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낙마하며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달서구의회가 9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출구 없는 대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의 의사들이 거리로 직접 뛰쳐나와 시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이 비과학적 허구라고 주장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도심 한 복판에서 500여 명의 의사들이 가운을 벗은 대신 어깨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출구 없는 강대강 대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구 경북의사회가 동성로에서 이번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은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를 망치는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사 재배치 문제를 의사수 부족 문제로 호도하며 현 의대 정원의 65% 이상을 1년 만에 늘리면서 부실 의사 양성 우려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 동의가 필요한 의료비와 세금 상승 부분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의료계를 파렴치한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도록 만든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전체 의사수의 7% 정도인 전공의들이 없다고 우리 대한민국 의료가 흔들리는 지금의 의료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잘못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 감독의 책무를 소홀히 한 정부는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부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정책을 만든 정부를 멈춰 주십시오.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타협은 없고 단체 행동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겁박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원점에서 의료 정책을 다시 논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거짓 자료에 근거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한 정책이 시행되도록 원점에서 이 문제를 대한의사협회와 재논의하라. 한편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 가톨릭대 등 지역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강경 방침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향후 추이에 따라 사직서 제출 등으로 강하게 맞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유지를 결정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사과를 거듭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에 이어 야당의 공세도 거셉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한 말입니다.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짓밟았어요. 이게 허용되어서 안 되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자 우리 사회의 합리화 상식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즉각 철회하라! 도태우 후보자 선거 사무실 앞에 모인 사람들은 5.18 민주화 운동 단체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도태우 후보의 사퇴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유공자들과 그 가족, 5월 정신의 계승과 현재화를 위해 분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을 모욕하고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도 대구 촛불행동과 5.18 단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계속 유지한다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저희들은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대구를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도시,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들도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통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도태우 후보는 자신의 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도태우 후보는 지난 며칠간 혹독한 시련을 거치며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바로잡았다며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후보는 재차 사과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인재입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장기공원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을 주도해온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 경쟁에서 낙마했기 때문인데요. 달서구의회가 다통을 이어받아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기공원은 면적이 47만 제곱미터로 대구에서는 두 번째로 넓은 공원이지만 공원보다는 공동묘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937년 공원 조성 이후 지난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시작으로 개발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이 사업을 주도해온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낙마하며 현재는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역사 문화가 중심이 되고 특히 레저 스포츠가 아우른 그런 어떤 장기 공원으로 저는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대구시하고 지금 이제 일부분은 벌써 사업이 확정된 것도 있고 협의를 지금 더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달서구의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장기공원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장기공원을 주민 쉼터로 조성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무엇보다 등산로와 조명, 안내 표지판 정비가 시급하고 오래전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이던 참호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숲속 놀이터 그리고 편백나무와 황토길이 있는 산책로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천석 규모의 복화문화체육관 건립이 확정됐다는 것은 장기공원 개발 계획 수립에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공동묘지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제일 먼저 첫 사업으로 했는 게 반려동물 놀이터고 하나하나 컨텐츠를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아이도 어른도 누구나 찾기 좋은 공원으로 다시 이제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2대 총선에 나서는 달서구 갑 선거구 후보들도 장기공원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인 만큼 당선 이후 장기공원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이 친환경 첨단산업으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섬유 전시회인 2024 대구 국제섬유박람회가 엑스코에서 개막했는데 섬유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때 아시아 최대 화학섬유 산지였던 대구 섬유산업이 첨단 친환경 산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4 대구 국제섬유박람회에서 대구와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변화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지역 섬유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버섯으로 만든 비건 가죽 소재입니다. 신발과 지갑, 가방 등 다양한 가죽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천연 소재입니다. 버섯뿐 아니라 과일 등 식물성 음식물 폐기물과 천연 펄프를 섞어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더 이상 가죽 때문에 동물들을 죽이지 않아도 될 자연 친화적 기술입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자연에 있는 펄프와 같이 혼합을 해서 이제 종이를 만들듯이, 그래서 이전에 동물들을 많이 사살을 하고 죽여서 만들어내는 가죽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자연에서 그대로 폐자원을 활용을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탄소 중립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탄소 중립 섬유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들도 눈에 띕니다. 대구 섬유가 플라스틱으로 친환경 섬유 소재를 만드는 미래형 첨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화학 섬유 소재가 전체 탄소 중립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이렇게 기후 위기 부분에 차지하는 그 책임을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디도 아직 1등이 없는 이 산업 분야에 저희 대구 섬유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섬유 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먼저 준비하고 고민한. 중국 등 후발주자들과 차별화된 기능성 섬유 소재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온 섬유업계의 자구 노력들도 엿보입니다. 본래는 폴리프로필렌은 만들어질 때 색을 첨가해서 만들어지는데 원색으로 만들어서 염색 가능한 제품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초기 출시 상태인데 시도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상품화하기는 아마 저희들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24 프리뷰인 대구에는 국내외 322개 업체가 참여해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며 활발한 비즈니스의 장을 펼칩니다. 적응성을 주제로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과 같은 다변화된 소비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게 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수출 상담회와 기술 및 학술 세미나, 섬유 소주업체와 패션 디자이너 간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한 직물과 패션의 만남 전 패션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P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가전이나 가구가 망가져도 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기 용인에는 집으로 직접 찾아가 수리를 해주는 전담 도우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잔고장 수리 서비스로 어르신을 돕는 건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역북동에 홀로 사는 82살 조춘자 어르신.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집이 노후화하면서 현관 등부터 문고리까지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비싼 비용과 번거로움에 수리를 미뤄왔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그냥 뭐 의지할 데 없고 이제 사람 불러서 해는 수밖에 없죠. 그냥 내비려 둔 거예요. 어차피 고치면은 돈도 들어가고.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가 불편하시다 그래서 왔어요? 네. 조춘자 어르신 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과 전구를 비롯해 고장난 집기들을 고치는 이들은 용인 지역 자활기업 직원들입니다. 홀로 사는 저소득 어르신 가정을 찾아 집기를 고쳐주고 취약계층 근로자는 일자리를 얻게 된 겁니다. 직원분들의 그 기술 향상이나 이런 면에서도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되고요. 보람을 느끼시고 그 회사에 일조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르신 돌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출장수리. 이른바 홀몸 노인 가구 출장수리는 용인에서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최대 10만 원 범위에서 전체 200가구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벌써 100건 이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 애로사항을 좀 덜어드릴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 대응해서 여러 가지 고장난 것들을 고쳐드릴 생각입니다.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고 있는 잔고장 출장 수리. 용인시는 잔고장 수리를 비롯한 생활 밀착형 지원책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농촌 마을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거의 유일한 여가 공간이자 외부와 연결되는 창구입니다. 이런 경로당에 함께 놀이를 할 수 있고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설치했더니 만족감이 높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콩주머니를 주고받습니다. 바로 앞에 놓인 스마트 TV 화면엔 다른 경로당의 상황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로당 4곳이 맞붙는 원격 운동회가 열린 겁니다. 면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 유일한 그 여가 복지 시설이고 그 노인 공동체 그런 그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훨씬 이렇게 활기차지시고 경로당이 또 활성화되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경로당에선 단체 체조와 노래 교실 등도 정기적으로 운영됩니다. 운동하는 게 제일 좋지. 남한 사람 혼자 운동 이래 잘 못 하잖아요. 그래도 여럿이 모치가지고 이래 따라하고 이래 한 게 다 좋아요. 정말로 쉼터답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래서 이 스마트에 대한 이 경로당은 앞으로 상당히 조금 발전되고 또 많은 경로당이 스마트 경로당으로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혈압과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건강 상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뿐만 아니라 저런 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건소하고 연결을 하고 또 이제 향후에는 또 화상진료도 언젠가는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주군의 스마트 경로당은 91곳. 군은 올해 4억 원을 들여 스마트 경로당을 100곳가량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가운데 90%가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제재가 발생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가톨릭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과대학 교수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23명 중 89.4%가 제재 발생 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때,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할 때 등으로 답했습니다. 올해 들어 대구에서 발병한 수두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발생한 수두 환자는 총 222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인 116명보다 91% 증가했습니다. 수두는 온몸에 발진성 물집이 일주일가량 지속되며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대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시는 공무원들의 취미활동 장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5월 25일 군의군 이븐클럽에서 제2회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대구시와 구군 시산하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까지 참가 범위를 확대해 총 47개 팀, 188명의 신청을 받아 경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경남 창녕군의 골프장에서 첫 공무원 골프대회를 열었는데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 언론 등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1학생 1예술활동 생활화를 추진합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469개 학교에 학교당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이른바 1교 1예술 동아리 운영 예산도 지원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끼리 악기와 교구를 서로 교환해 쓸 수 있도록 예술 체육 분야 교구 나눔 운행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달성 국립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북스타트 행사를 엽니다. 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배부 대상을 확대해 책꾸러미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신학기를 맞아 일선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조리기구를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가 진행됩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칼과 도마, 식판에 검체를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출 여부를 검사합니다. 남구청이 다음 달 26일까지 사회봉사와 문화체육 등 4개 분야에서 제34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일반 주민은 거주지 동장이나 보건소장의 추천을, 기관 단체 구성원은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서구청이 구청 민원실 내에 체지방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체지방 측정 결과 필요할 경우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전국 19개 대학의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을 위한 대화가 더 절실한 순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